계속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대구는 얼마 만에 찾으시는 거죠? 넉 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여성 정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구 경북대 교수님들께서 네.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대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고향인 부산에 가셨고, 예. 이번 주에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오셨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게 대체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기 대선 행보로 보시기보다는 정치인이라면 정말 의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얻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윤 대통령께서 석방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국격을 생각하면 수사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다. 저는 구속 수사 할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바로 잡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수처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지금 공수처가 한 일들을 보십시오.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정말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새롭게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공수처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 자체가 사실 생긴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를 없애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 경찰은 수사만 전담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수사를 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종결을 하거나 또는 기소를 하거나, 그것이 미국 방식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제기되는 기각, 각하 주장과는 물론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이 좀 많이 다른 주장이세요. 예. 사실 많은 지지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 신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 단위라도 그런 마음으로 3년 전에 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번 대선을 보면은 특징적으로 양쪽의 지지자들이 꽉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에 따라 선호도는 다 다르지만은 어떤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되든 똑같은 표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선거 양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강한 의견을 가진 지지자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 계시면 마음은 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 전체의 한 30%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머무른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불행하게도 그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마음을 터놓고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생각만 같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 생각만 같으면 뭐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까지도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서 50% 이상의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안 의원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할 수 있고 실제로 또 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당내 경선에서 의원님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제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신념이 확고하고 이미 저는 행동으로 3년 전에 후보 단일을 통해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진심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TK 민심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TK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TK 민심이 정말 요동칠 겁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선택, 즉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가, 누가 이길 수 있는가, 거기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도 확장성이 높은 사람이 이제 그 승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미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갤럽이 이재명 대표 대 우리 여권의 후보군 7명을 1대1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30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신문에 나 있는데요. 찾아보면 이제 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앞서고 2030 모두에서 이기는 유일한 후보로 돼 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요? 네. 양자 가상 대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데일리안에서도 중도 성향의 2030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김문수 후보와 제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1, 2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 그 중도 확장성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입니다. 네네. 맞죠. 백현동에 삽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매일 주민분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그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짜 말씀하세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 정부도 신뢰하고 정책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다. 오히려 안 그런 이재명 대표나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를 하느라고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은 더 피폐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제일 깨끗한 후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근데 이제 뭐 현실에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 의원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전체 후보군을 다 놓고 나오는 결과는 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 아닙니까? 전에 민심이고 그리고 많은 우리 보수 유권자분들이 탄핵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하고 네. 있는 이유도 탄핵이 안 되는 바람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 불행하게도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건 이제는 전략적으로 급속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찾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진정한 본선인 거죠. 그 보수 후보가 어쨌든 간에 탄핵 이후, 그러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라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보수 진영의 후보들 간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른 쪽의 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대선 경선에서의 서로 같은 편인데도 치고받는 좀 꼴싸움 모습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신선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보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유능하다는 점이 국민들이 제일 인정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순간 우리가 유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국민들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실 그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줄 제대로 잘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는 반칙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보수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어필을 하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 여권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예. 이게 그 보수 진영 후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저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그 사건을 놓고 보면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또는 공천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민주주의에서 그 가장 악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말로 명확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끝으로 대구 경북에 오셨으니까 그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사실 저는 영주가 저희 뿌리입니다. 영주군 순흥면에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저희 할아버님 때 이제 부산으로 옮기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저희 아버님 저 이렇게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영주에 계속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분들 중에서 반 정도의 분들이 아직도 갓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양반의 자손이라면 절대로 험한 말 하지 말고 정치에서도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초심을 지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